당신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바깥으로만 달려갑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잡고 소음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더 많은 소식, 더 큰 박수, 더 빠른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한 시인이 젊은 예술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라.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피어나지 못한 씨앗을 보호하는 어둠이며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는 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독과 화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두르지 않고 깊이 살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하고 조급하다면, 혹은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902년 19살의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라는 젊은 시인이 당시 이미 유명했던 릴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를 동봉하며 물었습니다. 제 시는 좋은가요? 저는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창작자가 한 번쯤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가? 나는 계속해도 되는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까? 릴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카푸스의 시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약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것은 예술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좋아요 숫자, 칭찬, 평가, 순위.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지만 릴케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까? 누군가의 인정이 늦어질 때 당신은 조급함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살아보라.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문제와 함께 살아보라. 그러면 언젠가 살아낸 그 시간 속에서 답이 조용히 태어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현대인에게 낯선 조언인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 합니다. 검색하고 물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즉각적인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진짜 질문들은 그렇게 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살아보지 않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답을 살아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들을 살아보세요. 어쩌면 점차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먼 훗날 당신은 그 답 속으로 살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감정의 불꽃으로만 생각할 때 그 불꽃은 금방 꺼집니다. 릴케는 사랑을 성숙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고 서로가 자기 자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서로를 붙잡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자라게 하는 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를 정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어져야 더 깊어집니다. 사랑은 두 외로움이 서로를 지켜주는 책임이고 내 안의 고독이 단단할수록 타인을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사랑관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사랑을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서로의 고독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릴케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침묵은 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숨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어색해서 끊임없이 말을 채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빨리 쓰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젊은 성공 스토리들이 넘쳐납니다. 20대에 이룬 것, 30대에 도달한 것.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릴케는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장에는 계절의 리듬이 있고 열매에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숙성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 다음에야 빛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창작과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이 모여 어느 날 문장 한 줄이 빛나고 표정 하나가 부드러워지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질문들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릴케는 예술이 삶에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를 잘 쓰려면 먼저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살아보라. 사랑해보라. 슬퍼해보라. 기다려보라. 기쁨과 상실과 노동의 무게를 몸으로 경험하라. 그때 언어가 당신 안에서 저절로 익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쓰고 싶다면 그것을 10년 동안 기다리세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것을 쓰고 싶다면 그때 비로소 쓰십시오. 이것은 극단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정신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것은 시간을 견딥니다. 그래서 릴케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그 문장들은 누군가의 박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의 내면과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릴케는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써라. 아니,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낼 때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한 편의 시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 저 사람의 성과와 나의 진심. 소셜미디어는 이 비교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비교가 영혼을 얕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각자는 고유한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시간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을 위해 흐르니 조용히 집중하여 살아라. 그 집중 속에서 불안은 잦아들고 존재의 소리가 또렷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사랑한다는 건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가기 위해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는 부탁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도망치면 타인에게도 도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그림자를 감싸 안을 때 타인의 상처 앞에서도 서둘러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릴케는 말합니다. 슬픔을 내쫓지 말고 손님처럼 맞이하라. 슬픔은 당신의 방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공사 인부와 같아서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의 창이 더 넓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 시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없애려 합니다. 슬프면 우울증, 불안하면 불안장애, 화나면 분노조절장애. 우리는 모든 감정에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릴케는 말합니다. 어떤 감정들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라고.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릴케는 정답보다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받을 수 없는 답을 억지로 끌어오지 말고 답이 올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라. 하루의 질서를 세우고 작은 성실을 모으고 기다림을 견디는 힘을 기르라. 그 힘이 바로 성숙의 다른 이름입니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규칙적인 삶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세요. 이것은 지루한 일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를 위한 구조입니다. 혼돈 속에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서 속에서 영혼은 숨 쉴 공간을 찾습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사랑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가능성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릴케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서 있으면서도 같은 쪽을 바라보는 모습. 각자의 고독이 서로를 짓누르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는 천막이 되는 모습.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돼 기대지 않고 함께 가되 각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지금의 길이 맞는가? 이 선택이 옳은가?
릴케는 그 물음이 너무 커서 당장 대답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땐 소리치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자주 인사하라. 작은 일들의 정성을 다하라. 매일의 창문을 열고 공기를 갈아 넣어라. 걷고, 쓰고, 읽고, 사랑하라.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스스로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는 속삭입니다. 릴케의 편지는 사실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동시에 모든 나이의 인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편지. 그리고 고독을 핑계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되 고독을 약속으로 삼아 다시 인간에게로 나아가라는 초대장 같은 편지.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음 덕에 나무는 바람을 견딥니다. 당신의 고독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등불을 켜고 내 안의 방들을 둘러보세요. 버리고 싶은 것들을 비우고 남겨야 할 것들을 곁에 두세요. 당신의 방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릴케는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도록 깊이 뿌리내려라. 깊이 뿌리내린 사랑만이 오래 견딘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낯선 아침의 빛을 맞이할 때 지난 시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릴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봄은 서두르는 자에게 오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대답 없는 질문들과 함께 잠들고 내일 또다시 같은 질문들과 함께 눈을 뜰 것입니다. 릴케는 그 반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이 우리를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대답 대신 태도를 선택합시다. 더 깊이 듣고 느리고 정직한 태도.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 스스로의 답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독은 나를 고립시킨 적이 없었다는 걸. 고독은 언제나 나를 사람에게로 보내기 위한 달이었다는 걸. 내가 나 자신과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걸. 릴케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삶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독도, 불안도, 기다림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